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고란수 리더스 학원 중학교 3학년 역사하 한끝 보충 강의 3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우리가 이제 1단원이었던 국남 정치의 정교한 한방책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1단원만 가지고 이렇게 3시간 끄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게 한 단원이라고 해서 교과서상으로 아마 한 5쪽, 6쪽 될 텐데 그 이야기 굉장히 쪽수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문제집에 있는 단어가 어쩌면 교과서에 배우는 거에 비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교과서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빠지는 거나 이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있으니까 그때 선생님한테 이제 건의하거나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항상 이제 문제풀이도 항상 보면은 뒤에 문제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선생님한테 항상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채워가는 그런 강의가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은 우리 문제집에 73쪽이 될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우리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에 75쪽입니다. 자, 우리 문제집 75쪽의 문제풀이 5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게, 탕평책이라는 이제 그 분당의 정책 과정과 함께 우리가 영정법, 배동법, 균형법 3가지 조세제도 개편되었었지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조선 후기의 조세제도의 개변은 배경이 아닌 것은 적혀있는 거. 자, 4번 보세요. 양전일 시절에 세금을 거둘 땅이 늘었다.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되는 단어이긴 한데, 양전사업이라는 것은 자, 빨간색으로 자, 필기합니다.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단어예요. 그 땅에 쌀을 얼마큼 거두고 있는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재고 측량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양전사업, 여러분 시험범위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전사업이라는 단어 그냥 지우시면 돼요. 오히려 세금 걸 땅이 되게 줄었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모든 그런 일본인이나 청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땅이 굉장히 황폐해졌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없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세금을 거두기 힘들어졌으니까, 나중에 그 세금을 개편하는 과정, 바로 영정법, 배동법, 균형법,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 5번은 4번이었어요. 6번 문제입니다. 자, 1결당 쌀 4도에서 6도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6번이 3번이고요. 참고로 4번과 5번은요. 여러분 시험법이 나오진 않고 내년에 배울 텐데 이것은 조선의 세종 때 있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이건 이제 조선 정책에 있었던 것인데 전분 6도법은 뭐냐면 시험법이 안 나오지만 이렇게 알아주긴 해주세요. 땅을 옛날에 가장 좋은 땅, 그 다음 좋은 땅, 보통 땅, 조금 나쁜 땅, 아주 나쁜 땅, 매우 나쁜 땅, 이렇게 6가지 등급으로 이렇게 레벨을 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그 해, 이제 수확을 얼마큼 잘했는지, 풍자, 얼마큼 잘했는지, 최고로 쌀을 많이 수확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상중, 상하, 이렇게 해서 총 9등급으로 그 해의 수확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그리고 수확량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했던 거. 이게 바로 옛날에 있었던 전분 2등법과 연분 9등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중에 연분 9등법에서 보면은 이제 차이가 있었거든요. 농사를 엄청 잘 지어서 최고다. 그럼 옛날에 이제 첫 번째 퍼스트 등급 1결당 쌀 20도를 냈었고요. 이제 하나씩 이제 20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18도, 16도, 14도 이렇게 14말 이렇게 쭉쭉 가다가 맨 마지막 최하가 바로 4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최고 농사채를 못 지었을 때 이 4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 게 바로 영정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있었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성적 언급되진 않고요. 어쨌든 6번에 3번이죠. 자, 7번입니다. 자, 지방에서 토산물을 곡물로 바칠 때, 자, 첫 번째 말 밑줄 쳐주세요. 지방에서 토산물을 곡물로 바칠 때, 이게 바로 당납이죠. 자,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각 지방에서 이제 그 중요한 특산물을 납부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다 못하니까 상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대시시켰죠. 대립이라고 하는데, 자, 이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하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세금을 더 많이 낸다거나 돈을 더 많이 준다거나 나쁘게 프리미엄을 하도 얹어주다 보니까 굉장히 당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게 나쁘게 이용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고 나쁜 고리 대동업자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동법이죠. 그래서 특산물 납부하지 말고 쌀이나 무명, 배, 돈을 납부하게 하면서 이 특산물을 걷는 것을 없애게 한 겁니다. 7번에 2번. 참고로 여러분들 7번 3번과 4번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진대법은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러시안 캐시, 그 다음에 과정법은 골후기 때 있었던 토지지도 개혁이었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자, 다음 8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자, 군포를 1년에 한 번씩 내도록 조정하였다. 이거 뭐라고 하나요? 균역법이라고 하지요. 자, 균역법을 가장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1번 상품학교 경제의 발달이 되었다. 자, 기억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쌤이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그래서 특산물이 필요한데 안 걷게 하니까 물품을 대신 구해오게 하는 그 대신 구해오는 상인들, 공인들이 등장한다는 개념을 설명했었을 겁니다. 근데 공인들이 그냥 사오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다른 데서 사올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고 주고 파는 곳, 다시 말해서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던 그런 사회, 그 모습, 상품, 돈을 주고 상품을 사고 주고 하는 경제 사회는 바로 균역법이 아니라 대동법의 등장으로 공인이 등장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대동법의 결과예요. 자, 오답이긴 하지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해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 관청이 납품하는 공인이 성장하였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특산물이 이제 농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이라고 하는 스페셜한 사람들이 모두 따로 이렇게 사람들이 특정 지정된 사람들이 구역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결과입니다. 자, 티귿. 농민들에 대한 분포분을 줄였다. 맞지요? 2분으로 줄어드는 거죠. 2표, 3표를 줄어드는 거니까. 다만 부족한 부분 잡세라고 해서 지주에게 결정을 거두어 재정을 보충하였다. 맞아요. 수확할 때 결장이라고 하고 따로 해가지고 쌀을 또 걷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디귿과 니은 5번입니다. 자, 8번 문제는 다시 정리하면은, 자, 기역과 니은이 답이 아닌데, 왜 아닌지의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사실은, 배경, 이제 분단정치의 배경을 물어보는 건데, 자, 초기 분단정치의 운영,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고르면 되는 건데, 5번 보세요.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 분당을 부정하였다. 아니죠. 이것은 초기 분당이 아니라 숙종 이후, 현종 이후로 이제 등장하게 돼 나빠지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분당 정치의 변질이죠. 그래서 결국 9번에 5번입니다. 나머지 말 맞는 말이에요. 자, 10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보시면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새어머니인 자의 대비, 그쵸? 자의 대비에 대해서 이렇게 장례식 가지고 1년에 입을 것이냐, 뭐 9개월에 입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웠던 거죠. 이게 바로 예송 논쟁입니다. 10번은 예송 논쟁을 고르는 말이에요. 무슨 왕 때? 효종 다음에 현종 때 있었던 얘기죠. 현종의 아버지였던 효종, 그리고 현종의 이제 새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자의 대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현종 때 있었던 일이겠죠. 몇 번? 3번.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환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시면 남인의 권력 강화가 아니라 남인이 아니죠. 자, 나중에 서인이 갈라지게 되는 노론과 소론 중에서 노론 세력이 정책을 모두 이렇게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7번에 3번입니다. 나머지 말 맞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숙종이 있어야 있었던 한국 총 3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신한국, 뭐, 기사한국 이렇게 갑술한국 이렇게 있었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한국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으로 분단 정치가 변질되었다.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분단 정치의 변질, 나쁘게 변하는 것은 예송 논쟁과 세 차례의 환국을 통해서 나쁘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국 결과, 그쵸? 환국 결과 서인 세력이 노론으로 소론으로 분리됐는데 그 중에서 소론이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류 세력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남이는 엄청 무실당하겠죠. 그래서 상대 분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현상, 바로 분당 정치의 변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1번에 3번입니다. 네. 자, 그럼 11번 문제입니다. 자, 분당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심한 대를 막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
탕탕평평 왕은 항상 치우침 없이 공평 무사해야 한다는 말. 바로 탕평책의 원리를 적은 말이죠. 그래서 11번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위기 정책의 시행령으로 아닌 것은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었다. 중요한 말이죠. 그쵸? 그래서 탕평책의 결과는 왕권 강화를 원래 목적으로 했었던 거고요. 자연스럽게 백성들을 안정시키려 했었던 민생 안정책이 있었고 4번에 보시면 능력에 따른 등용. 그렇죠. 한 파벌, 뭐 소론 중심, 뭐 노론 중심 이렇게 한 분당의 세력을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나 능력이 좋으면 이렇게 벼슬할 수 있었던 제도. 다시 말해서 옛날에 정조를 보면은 옛날에 서열 차별을 완화하였다는 말이 있었죠. 바로 양반, 무슨 뭐 중인, 평민, 출신이 중요하지 않고 누구나 머리가 좋으면 누구나 훌륭하고 똑똑하면 벼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것이 바로 탕평책입니다. 그래서 5번 특정 분당의 권력 구조를 견제할 수 있었다. 그렇죠. 바로 탕평책의 결과이니까요. 따라서 13번의 답은 몇 번? 3번. 그 당시에 세력을 갖고 있었던 집권 분당이 급격하게 한 세력을 다 먹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환국이라는 과정이죠. 환국. 그래서 결국 13번에 답 3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정조의 업적 고르는 문제죠. 자, 14번 문제는 결국은 영조의 문제죠. 14번, 15번 사실 세트 문제예요. 영조의 정책이니 정조의 정책이니 같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조의 정책은 바로 균역법, 신문고, 그 다음에 가옥화 형별 완화를 고르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사실 2번인데, 자, 니은이랑 니를 같이 좀 볼게요. 자, 규장각 설치는 영조가 아니라 그 손자였던 정조가 실시했던 정책이었죠. 선생님이 말했던 정주의 공부방, 정주의 연구소였던 거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변사를 아예 없어버리는 사람은 나중에 시험 범위가 안 될 것 같은데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고종 시기 때 있었던 이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이 없애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 니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읍, 디귿, 미음 선생님이 골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이제 영조의 반대 정조를 고르는 거죠. 정조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 자, 나오지 말 다 맞는 말인데 2번 보세요. 자, 속대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조가 옛날에 그 경국대전을 이렇게 좀 보완한 그런 보완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완 법전인데 정조는 만든 것이 아예 좀 싹 바꾼 거죠. 그래서 속대전이 아니라 경국대전을 리메이크한 책 대전 통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시험 공부하면서 아니 무슨 책이 이렇게 바뀌고 복잡하고 어려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역사라는 게 선생님이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이 많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알아둔 다음에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그 내용이 나중에 쏙쏙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단어 이렇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쓰고 정리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에 필요한 것들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해하게 되고 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학습하는 결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 15번에 2번 속대전이 아니라 대전통편을 만든 것입니다. 엄밀히 속대전을 만든 것은 영조죠. 그래서 결국 15번에 2번입니다. 자 나머지 말 보시면요 4번 중에서 초계 문신으로 삼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재능이 있는 그 당시 이제 정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신분 제도를 이렇게 완화하면서 그래서 그 중에서 능력이 있는 선비 분당이 중요하지 않고 그 당시 대세가 노론이었는데 노론과 소론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능력 좋은 선비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힘이 낮았던 남인 세력을 등용하거나 아니면 서울 출신 애들 이렇게 등용하거나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좋은 그런 이제 인재를 양성했던 거 바로 이게 초계 문신 제도였습니다. 통공정책이란 말이 5번에 나오는데 통공은 뭐냐면 엄밀히 말해서 옛날에 이제 시장 같은 거 있죠. 시장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 예를 들어서 무슨 나는 뭐 물건을 팔고 싶다라고 해서 막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 깔고 물건 팔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없애버리는 것. 자유롭게 물건 팔아도 좋다. 자유롭게 시장 열어도 좋다. 이런 식의 정책했던 게 바로 신해진에 있었던 통공정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통공정책. 마음대로 시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자유롭게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상인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은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또 바탕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15번에 2번.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곳 정조가 자신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부연구소, 공부방 뭐라고 하나요? 규장각이라고 하죠. 이곳은 규장각입니다. 몇 번? 4번. 나머지 말 보시면, 자, 지편전 홍문관, 비변사 장용령. 지편전은 지난 시험범위죠.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것이고, 홍문관은 성종 때 있었던 3사에 해당했던 거고, 자, 비변사, 이번에 배웠죠. 그 다음에 장용령. 장용령 여러분 이부 시험범위 나오죠? 장용령은 정조가 만들었던 정조를 지키는 특이부대. 정조, 보디가드. 여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위글을 읽고 정조가 조선에 미친 영향을 토의하였다. 적정의 파가능성을 두 번 고르면. 자, 어쨌든 정조가 미친 영향입니다. 어쨌든 탐평책은 결과가 뭐예요? 일단은 왕권 강화죠. 탐평책이니까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고르는 말과 함께 어쨌든 조선이 그동안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었는데 그런 것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과 5번입니다. 나머지 것부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상공업을 천시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공업을 중시했겠죠. 그래서 장시가 활발해지고, 균형법을 실시해가지고, 대전법을 특히 실시하면서 이제 다른 상인들이 이렇게 활동이 가능해지게 됐었고, 이런 말도 고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굳이 고르자면, 2번 같은 경우는 천시가 아니라, 상공업을 이렇게 발달시켰던 계기가 될 수 있었겠죠. 자, 비변사는, 기능이 강화되지는 당연히 않겠죠. 자, 왕권 강화는 다시 말해서 이제 비변사의 기능이 약화도 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가 아니라 약화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모습이었겠죠. 비변사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조전랑의 역할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자, 이조전랑 분당 정체가 실시하게 된 아주 나쁜 요리 핵심적인 그런 뿌리였다고. 이것을 아예 권한을 축소시키고 약화시킴으로써 왕권이 제대로 강화되고 탐벽제의 실시가 가능했던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2번, 3번, 4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풀이 정리됐고요. 우리 이제 73쪽에 있는 태도정치의 전개부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태도정치 관련된 내용도 선생님 첫 번째 강의 때 정리 좀 해드렸었어요. 언급을 좀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광익은 좀 시작해서 나중에 영조와 정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순조라는 어린왕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헌종, 그 다음에 철종 이 시기가 됩니다. 이때가 이제 1800년대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탐평책이 실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영조와 정조 때 탐평책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정책이 또 다시 이제 흐지부지 물거품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순조, 헌종, 철종 때는 물론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이제 분당 정책도 막 그냥 이제 와해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이제는 무슨 서인, 노론, 소론, 남인 다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그 중에서 순조의 외할머니, 엄마, 그쵸? 이쪽. 외가 친척이죠. 외가 쪽. 외가의 친척들이 아예 그냥 싸그리 다 해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비변사를 포함해서 비변사 자리 다 장악하게 되고요. 의정부도 장악하게 되고 아주 나쁜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외척의 가문들이 자신들의 권세, 세력을 얻어가지고 정책을 실시했던 시기. 바로 세도정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특히 그 당시에 순조의 그 외할머니 순조의 엄마 세력이 바로 옛날에 김씨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순조가 그 부인이 안동김씨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헌종 때는 풍양조씨 철도 때는 다시 여기 있는 안동김씨 세력. 그래서 이 세도 가문들, 이 외가 친척 세력들이 왕권을 더 훨씬 약하게 하면서 왕도 굉장히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고 특히 옛날에 철종 같은 사람들은 철종은 옛날에 강화도 출신의 왕이었는데 이렇게 원래부터 왕을 생각했던 그런 똑똑했던 그 왕이 아니라 27살 때인가 그때까지 글씨를 몰랐어요. 우리말도 모르는 그런 바보를 왕으로 임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글을 몰라 놀고 싶어해. 그래 당연히 왕이 권한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외가 친척들이 알아서 다 정치를 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세도 정치의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결국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을 것이고 또 왕권도 혼란스러워졌겠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에 제대로 흘러가지도 않아. 누구나 이렇게 벼슬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안동립시와 풍행교시와 안동립시 세력들한테 서로 막 아부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저 벼슬 하나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돈 드릴게요. 이렇게 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벼슬을 관직에는 이제 벼슬이라고 하는데 견직이라고 하는데 벼슬을 사고 주고 파는 내간 매제에 등장하게 되고 자 그러면 각 집안 사또들 각 집안 수령들이 자신이 좀 더 이렇게 승진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돈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뇌물 바쳐야 되니까. 자 뇌물을 바치려면 사실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지방의 사또들, 각 마을의 그 수령들이 그 지방에 세금을 걷는 농민들한테 세금 더 많이 뜯어먹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우리 영정법, 대동법, 분역법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세금제도 개편이 됐었는데 이 개편이 점점 또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버리면 자 옛날에 우리가 지난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영정법과 대동법과 균형법이 있었죠. 자, 이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특성별로 안 되고 쌀러내는 게 바로 영정법과 대동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쌀, 배, 돈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 이제 조세라는 것이 이제 세금 내는 걸로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쌀러내는 조세. 그 다음에 여전히 군포를 계속 여전히 한 표씩 내는 거니까 바로 이 세 가지 이제 결국 이제는 전 후기 때 전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세금 내는 거, 조세, 쌀 내는 것과 나라에 이제 군포를 내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이제 사또들이 많이 걷어가지고 노매를 이제 그 서울에 사는 이제 세도 있는 가문들한테 바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또 뭐 있었냐면은 사실 이거와 함께 그 당시 농민들이 이제 힘들게 못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농민들이 난 가을에 열심히 농사지어서 가을에 수확하니까 나중에 그때 갚겠다. 봄에 너무 배고프니까 쌀 좀 빌려다오. 라고 해서 이렇게 러시안 기술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작년에 배웠던 고불의 진대법 이런 게 나중에 있었는데 지금 조선에도 환곡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 러시안 기술을 사또가 엄청나게 이제 막 돈벌이를 막 나쁘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사실 필요 없는 농민인데도 억지를 빌려줘가지고 막 두세 배 갚게 하고, 또는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쌀 한 가마니 안에 돌 반 집어넣고, 자갈 반 집어넣고, 흙 집어넣고, 그 다음에 쌀 좀 끼워 넣어가지고 먹어라! 그 다음에, 나중에 세 배로 갚아! 이런 막 강매를 하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세조정책 시기는 이제 여러분 각 지방의 사또 수령들이 이제 자기들 조금만 이렇게 승진 빨리 하려고 이제 백성들한테 세금을 등쳐먹었던 이 세 가지 바로 이걸 위식한 말로 삼정이라는 다시 이렇게 사실 원래 세금은 아닌데 세금처럼 돼서 농민들을 힘들게 했던 세 가지 정책이 바로 힘들게 되는 문란하게 돼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문제집에 자, 73쪽이에요. 자, 세조정책 전기입니다. 자, 정조 사후 정조가 죽은 다음에 어린 순조가 즉위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왕실의 혼인관계를 맺은 몇몇 가문의 독점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왕권 강화가 되죠. 그래서 시기를 보시면 순조, 헌종, 철종 이 세 시기 때 왕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세 시기 때 60년간 정확히 이제 철종이 죽을 때가 1862년이거든요. 이제 고종이 그 다음 즉위할 때까지 딱 이 60년 동안은 이제 세조정책가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파란색 동그라미 써주십니다. 안동김씨의 파란색 동그라미, 풍량조씨의 파란색 동그라미, 안동김씨의 파란색 동그라미. 그 당시에 순조 때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순조의 장인어른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조의 와이프. 순조의 부인의 아빠가 옛날에 김조순이었거든. 그 김조순이 바로 안동 김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조순이 무슨 형, 김조순의 동생, 다시 말해서 순조를 왕을 치자면 외삼촌, 외할아버지, 무슨 사촌 조카 이런 소리들 계속 다 해먹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과정에서 바로 세조 정책이 좀 이렇게 문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치경의 문란을 보시면. 자, 파란색 밑줄을 칩니다. 비변사를 비롯한 주요 관직을 차지하였다. 이제 그렇게 옛날에 의정부와 왕권을 약화시켰던 비변사를 싹 장악하게 되면서 왕도 무시하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의정부, 육조,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벼슬을 싹 장악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런 과거제도라든가 분간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는 노론과 소론과 이런 타경적 개념이 싹 사라져요. 아예 무시가 되는 계속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5분형도 장악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과거 시험 제대로 못했겠죠. 비리도 엄청 많았겠고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자, 빨간색 밑줄을 쳐주세요. 매관, 매직이 성행하였다. 여기, 벼슬, 관직을 사고 주고 파는 게 성행하게 되고요. 또, 역시 나쁜 사람들은, 그래서 부정부패를 하게 됐다라는 말까지 빨간색 밑줄을 표시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자, 각 마을 사또들은 열심히 뇌물 바치도록 이제 세금을 많이 뜯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밑에 보시면 수령과 사또를 도와주는 그 아전들, 향리들의 스타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뜯어먹는 거.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자, 또래 표시합니다. 전정 빨간색 동그라미, 군정 빨간색 표시해 주시고요. 환보 빨간색 색깔 넣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있었던 겁니다. 자, 한국 다시만 우리말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환복은 러시안 캐시. 선생님이 말해준 조선시대 러시안 캐시는 바로 환복입니다. 알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자료 6번 있죠? 6번을 조금 더 알아야 돼요. 뭐냐면 전정은 바로 이거예요. 어쨌든 삼정의 밀란이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나쁘게 뜯어 먹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전정은 기본적으로 쌀을 내는 거지. 쌀을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 주인, 지주가 세금을 내는 거라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사또들은 땅 주인 아닌데도 막 세금 내러 막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막 그 땅 문서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너 땅 주인이지?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세금 내게 했었던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쌀은 어쨌든 간에 이제 곡식이니까, 옛날에 이제 좋은 제도를 통해가지고, 각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강을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운반하잖아. 운반하는 과정에서 뭐 쌀이 무슨 쥐가 갉아먹는다, 쌀이 썩는다, 그래서 따라서 보관하는 수수료가 필요하니까 좀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쌀을 엄청나게 더 걷는 거예요. 세금을 더 걷고 오고요. 사실은, 문제는 이 군정입니다, 군정. 자, 1년에 한 표씩 세금을 내야 되죠?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내기 힘드니까 막 사람 도망가. 그럼 이웃집이 내게 하거나, 아니, 무슨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대신 내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망한 이웃, 그치? 그것도 있었고요. 또, 더 황당한 거,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내게 했었습니다. 이거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저 파란색으로 좀 적어주세요. 파란색은, 백골징포라고 해서, 해골이거든요? 해골한테도 포를 징수하였다. 이런 겁니다. 이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일가 친처. 도망한 사람들에서 내는 것은 우리가 족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친족들의 세금을 대신 냈었던 것이고, 이웃사촌이 낸 것은 우리가 인징이라고 해요. 인징.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한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옛날에, 자, 군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6살에서 20세까지 내는 거였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꼬마 애한테도, 야! 세금 낼 수 있지? 군포 내! 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군포를 징수하였다. 황구 첨정이라고 해서 황구 이렇게 그러니까 누렁이 이렇게 이런 개한테도 세금 내게 했었고 더 황당했던 것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무슨 절구통 가마솥 얘한테 이름 붙여가지고 세금 내게 시켰다고 합니다. 진짜 황당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억지로 군정을 내게 했었던 바로 군정의 폐단이었고요. 마지막 황복 러시안 캐시 아까 설명했던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필요 없는 국면도 억지로 막 빌리게 해가지고 막 이자 쳐가지고 엄청 되게 심하게 갚게 하고. 두 번째 보세요. 겨나 모래 자갈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렇게 쌀 겹시 바로 겨라고 하는데 쌀 겨나 모래 섞어가지고 빌려주고 제대로 완성된 퍼펙트한 쌀을 이렇게 대신 내라! 이런 식으로 엄청 강매를 했고요. 여기 있죠.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에게 강제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라는 말들. 자,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지 몇 쪽이냐면은, 우리 74쪽에 있는 겁니다. 자, 꼼꼼 개념 문제와 흐름으로 파악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세두정치로 적혀있는 우리 문제 6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두정치는 기본적으로 두 가문이 있었죠.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입니다. 6번은 몇 번이에요? 6번은 풍양조 씨죠. 자, 그 다음에, 자, 세두정치의 회단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정책, 세금의 회단이 있었죠. 삼정의 문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에서 세 가지가 있었죠. 전정, 군정, 환복. 그래서 8번에 적혀있는 것은 이거 군정을 고르는 말이죠. 그 다음에 9번은 환복.
자, 물론 여러분들 우리 문제집에서는 이 삼정의 문란이 이게 조금만 박스로 이렇게 도움말로 나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있는 꼼꼼 개념도 6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바로 있어요. 자, 1번.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한 이후 외척, 가문, 외척이라고 하죠. 외가 친척들. 권력을 독점하는 무슨 정치라고 한다?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19세기에 정치기관이 문란해지면서 관직을 사고파는 관직을 매매하는 매관, 매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번에 이렇게 좀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입니다. 자, 이렇게 전전군종 항공 고르는 문제는 잘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전전 기본적으로 쌀 내는 거죠. 토지세. 그래서 기업. 자, 그 다음에 군정은, 자, 도망간 이웃이나 친척의 군포를 부과하였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도망간 이웃에 걷는 인지라는 것. 그 다음에 친척의 군포 내는 것은 족칭, 친족한테 세금 내는 것, 인징, 족칭, 군포의 폐단이었었죠. 그래서 이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3번은 마지막으로 러시안 캐시죠. 쌀을 강주로 강매해가지고 억주로 많이 이자를 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 팔았던 거, 한국. 그래서 3번은 니은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문제집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문제집에 77쪽의 문제입니다. 77쪽의 문제집에 18번부터 서술형 1번까지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문제 서술형 1번, 2번 모두 둘 다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문제집에 78쪽에 있는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번 강의 때 이 내용을 두 번으로 나눠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4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의 경제적 변화를 먼저 볼 것이고, 5강에서는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